2009년 처음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생긴 이래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로스쿨은 1964년부터 50여 년간 시행되어 오던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국가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로스쿨 제도처럼 오랜 기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 제도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1995년 처음 논의된 이래 10년 이상의 긴 논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로스쿨 제도,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프로복서로 활약했던 이형석 씨. 그런 그가 어떻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오게 되었을까요? 운동을 그만하고 그만두게 되고 대학을 갔을 때부터 제가 어떤 체육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간접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찾게 된 게 법적인 대응, 법적인 이런 무기들을 갖출 수 있는 역할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그 체육계의 문제,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석 씨가 생각하는 법조인으로서의 꿈은 명확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스포츠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되는 것.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체력 관리도 중요해진 탓에 대학교 때는 하지 않았던 복싱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힘든 것 이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다른 선수와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도 서로 죽일 듯이 싸웠다가도 끝나고 나면은 서로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복싱의 매력이 저는 너무 좋아서 복싱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석 씨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한국 로스쿨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대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전공자들을 전문 식견을 갖춘 법조인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나 또 그냥 같이 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러 도서관 가거나 할 때 모습 보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은 진짜 아니고 항상 열심히 그리고 선후배들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 많이 좀 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형석 씨는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홀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일단 양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그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단 달달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많은 양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턱도 없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강약을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전문대학원의 학과 과정은 법학 전공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비법학 전공자들에겐 공부 방식부터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엔 비법학과 전공자인 형석 씨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죠. 하지만 이 과정을 마치고 형석 씨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법학 전공 친구들과 달리 다른 분야를 공부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될 겁니다. 먼저 법학사 출신의 장점은 로스쿨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깊이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조금 다루어 보고 왔다는 점에서 익숙한 내용을 다룬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법학사 출신으로서 로스쿨 오시는 분들의 장점은 제가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다양한 시각에서 어떠한 법률이나 특정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 로스쿨을 통해 갖고 변호사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학할 때 어떤 전공에 대해 갖고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그런 변호사들, 법적 전문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기본 지식이 탄탄하지 않으면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없고 애초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을 꿈꾼다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형석 씨의 꿈은 단순히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닌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인데요. 처음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부터 목표한 바가 뚜렷했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10년 뒤에는 프로복서 겸 변호사로서 복싱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의 선수들과 교감하고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그런 선수들의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형석 씨가 프로복서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로 입학한 강병조 씨는 연기도 하고 광고를 촬영하던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의 꿈을 위해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몇 편의 광고를 꾸준히 촬영했죠. 돌기가 나비를 붙잡듯 과학도 딸리고 경험도 없고 엄두가 안 나요. 더 놀라운 시즌을 만들어갈. 산뜻한 외모에 자연스러운 연기까지 천상 배우의 모습인데요. 광고 속 인물이 실제로는 로스쿨에 다니는 미래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쉽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저는 우선 학교에서는 법학과를 다녔고요. 법학이라는 학문을 하다가 사실 법학이 너무 어렵고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을 느껴서 군대를 빨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연기를 한 1년 정도 배우고 광고 모델을 지금까지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연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떠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든지 혹은 무분별한 저작권 내지 초상권, 성명권 이걸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침해가 굉장히 많은데도 구제 절차가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종사해서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의 꿈은 명확합니다. 법학도이면서 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꽤 많은 연예계 활동 경력을 쌓았는데요. 병조 씨는 그런 경험들을 살려 연예계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법학과 수업과 로스쿨 수업이 일단 우리나라 법 체계를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법학과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전 방식의 공부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상 학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선 법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교수님도 있고 반면에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무가를 3년 안에 양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과목을 가르치고 실제로 우리가 법률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 케이스 문제를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로스쿨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은 병조 씨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공익에 봉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학부 때 전공이 경영학과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국제 상거래 분쟁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전문성을 띈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1차적인 단계가 바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병조 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공부하고 공부하는 방법만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변호사가 되어서도 병조 씨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학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오늘 내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어떠한 법률 요건들을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사례집 같은 경우를 너무 꼼꼼히 보지 말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 오늘 내가 이 정도 배웠구나 매일매일 곱씹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싶어져서 이 길을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수저로 불릴 만큼 가정 형편이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병조 씨는 현재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고 로스쿨에 진학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선 저의 꿈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고요. 제가 기존에 꿈꿔왔던 시장이었고 또 이제 다시 마음을 바로 잡아서 로스쿨에 입학해서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다시 잡고 있는데 사실 예전과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되게 딱딱한 이미지여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장이 뭐 가치가 있겠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고 많은 법률가들이 양성이 됨으로써 이러한 시장적인 부분 곳곳이 법률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어떤 소통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병조 씨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되어 연예사업 분야의 선진화를 돕는 데 큰 힘을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행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이 두드러집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에서는 그보다 약 2.5배 많은 102개 대학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비법학자 출신의 비율도 22%에서 63%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고액의 등록금 문제도 로스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해답을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로스쿨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등록금에 있는데요. 하지만 한매 씨가 로스쿨을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야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와 있는 한매 씨는 아내와 세 아이를 경기도 동탄에 두고 온 가장입니다. 한매 씨는 전액 장학금 대상자인데요.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그 입학 당시에 입학 그 연령 기준으로 저희 학교 역사상 가장 최고령 입학자였습니다. 만 44세 6개월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45세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그 생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그 아내의 지금 희생이 굉장히 지금 고마운 상황입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그 아이 셋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 가장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 아이들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유학을 다녀온 뒤 경기도 동탄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한매 씨는 근처에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끝내 학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한매 씨의 나이는 43. 아직 아이들은 어렸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지면서 집안에 빨간 압류 딱지도 2번이나 붙어야 했는데 그때 한매 씨의 눈에 띈 것이 로스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재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다시 또 자기 자본을 모아서 자영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로스쿨 입학하는 것을 제 중년에서 남은 30년 이상의 어떤 인생에 대한 재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재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입학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경기도 동탄에서 제주도로 오게 된 한매 씨. 그는 이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외국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에 제가 영어학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원에서 일했던 그 강사입니다. 미국인 강사인데 재미난 거는 그 강사를 마친 뒤에 미국으로 다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로스쿨 입학해서 제주도에 와서 이 친구를 우연히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서로 마주보고서 한동안 말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영어로 하면 small world라고 하죠. 그 진짜 세상이 좁더라고요. Well, in Korean education, law school is similar to this. There's a big focus on the test, or in this case, the bar exam, and it seems to be only focused on the bar exam, which is really difficult in Korea. It's like 50% pass or fail. In America, it's closer to 80%. And while the bar exam is important in America, there is more of a focus on like the practical uses of the law degree and the other things that you can do with it. 변호사 합격률이 높은 미국에서는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닌 실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늦은 나이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더 물러설 곳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매 씨에게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는 일은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우리 한매 군은 좀 늦은 나이에 학교에 왔습니다. 부인하고 삼남매를 키우는 가장인데 좀 늦게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그 젊은 학생들과 어울려가지고 역동적으로 훈련하는 걸 보면 참 앞으로 기대가 촉망되는 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기숙사로 들어와서도 공부는 계속되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하면서 보내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어려움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참을 수 있는데 지금도 2년이 넘었지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 막내가 전화 통화 끝에 아빠 언제 와?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저쪽 서울 방향 바다를 보고 한 30분 이상을 서울 방향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내 그리고 세 아이를 둔 가장. 한매 씨는 독한 결심을 하고 가족과 떨어진 채 제주도로 왔는데요. 가족을 생각하며 힘든 공부를 견뎌냅니다. 여보, 푸르마, 세롬아, 이루마, 아빠가 멀리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 바란다. 엄마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아빠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날이 곧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우리 가족 화이팅! 그가 원하는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이, 어려운 가정 형편도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그의 도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매 씨가 꿈꾸는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은 명확한데요.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그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 이민자나 그다음에 난민, 그 유학생, 그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을 위한 다문화 전문 로펌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유능한 이민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매 씨가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유능한 다문화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7기로 입학한 85년생 규현 씨의 삶도 치열했습니다. 그 역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 33살의 김규현 씨는 8개월 된 아이의 아빠로 한 가족의 가장인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 생활비 부담이 좀 있는데 일단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액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상황이 지금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활비 부분만 제가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비는 이제 대출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등록금은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에 오기까지 규현 씨에게는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진행하는 일을 맡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사업을 자신감 있게 펼치는 CEO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그들처럼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 창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게임 모바일 회사인데 당시엔 꽤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작은 회사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인력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대학생 출신은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없다고 정책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이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저희도 그때 타격을 받아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됐는데요. 잘 처음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정책 하나에 사업이 이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억울함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법을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로스쿨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공부할 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그가 학교에 오래 머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느 학생들과 달리 수업이 끝나면 규현 씨는 곧장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아내한테만 육아를 다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그냥 끝나면 다 집에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에 몰두하기엔 다른 학생들보다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는 것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족이 힘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뭐 일단 아무래도 자습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기는 한데 아이도 막 도중에 울고 뭐 하면 나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다행히 아내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익숙해진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로스쿨에 오기까지 규현 씨에게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오게 된 계기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모두 미래에 법조인으로서 규현 씨가 맡게 될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로스쿨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게 뭐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스펙이 좋아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정량적인 요소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저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다양한 제가 앞으로 이제 뭐 꿈이라든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게 좀 많이 평가돼서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뭐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다 크게 생각을 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로스쿨에 와서 공부할 때까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의 1차적인 목표는 3년간의 로스쿨 교육을 받은 후 곧장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하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려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많아요.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항상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어서 안심이 많이 됩니다. 이상적이라고 말하면은 정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모로 이해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고 아가랑도 잘 놀아주고 요즘 세상에 이런 남편 없죠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규현 씨의 인생은 남달랐습니다. 경제학과 전공을 거쳐 회계법인 업무, 게임회사 CEO,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로스쿨까지 왔는데요. 지금 그의 곁에는 지켜야 될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 이 길이 규현 씨의 마지막 승부가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경제학 전공이고 회계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살려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뭐 국정감사나 조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 같은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국회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좌절되거나 아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아예 수사권 있는 쪽으로 가서 한번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현 씨가 다양한 사회 경력을 토대로 사회정의 앞장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소위 금수저가 아니면 로스쿨에서 공부하기 어렵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높습니다. 실제로 로스쿨에서 공부하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사례에서처럼 전액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시원하게 돌파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로스쿨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로스쿨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비용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협의회를 찾아서 직접 그 해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강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스쿨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액의 등록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액의 등록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등록금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은 로스쿨에서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6,000명 중에서 953명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나 되는 학생이 돈 한 푼 안 내고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적게는 20%, 많게는 100%까지 로스쿨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작년에 사립대학의 경우 15% 인하를 했고 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5년간 동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 없는 사람도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로스쿨에 와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고시와는 다른 로스쿨만의 강점 3가지 뭐라고 보시나요? 첫째, 로스쿨의 경우에는 전공이라든가 또는 성적에 관계없이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로스쿨에 와서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법조 인력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스쿨의 경우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성적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고 오로지 고시 공부에만 매진을 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로스쿨에서는 학점을 제대로 따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이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또 나가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또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또 학교 전공에 관계없이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는 3%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우수한 인력이 그 3%에 들지 못하면 계속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가 인재들이 시험에 매달리다 보니 젊은 청춘을 다 바쳐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고시낭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로스쿨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장하자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대로 실제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조계에 진출해 각 분야에서 재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현진 학생에게 있어 도전이란 단어는 낯선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떠났던 그때도 어린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 합격하고 돌연 한국행을 결심한 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로스쿨이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미국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백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신분상으로도 제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게 목표라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로스쿨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국 법률 시장의 미래입니다. 국제화에 맞춰 한국의 법률 시장 규모가 넓어지고 국제 문제를 다투는 일에서 중재가 필요할 때 한국의 변호사들 역시 해외 정세에 대한 이해와 유창한 영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데요.
국제화에 맞춘 인재 양성 역시 로스쿨이라는 제도 아래서 꿈꿀 수 있습니다. 꿈도 영어로 꾸고 한국어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국 로스쿨에 오기로 마음 먹고 처음 리트 문제를 딱 살펴봤을 때 지문을 읽는데 그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 이건 글씨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교재를 가지고 혼자서 씨름하는 공부가 힘들어지면 공부 방법을 달리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책으로 공부했던 내용의 실제 사례를 인터넷을 활용해 찾아보고 적합한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놓고 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매일 하루 일과가 공부하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공부만 생각하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로스쿨에 들어와서 되게 다양한 경력과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매일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 공부를 워낙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사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며 공부할 때도 있지만 현진 씨는 단순히 공부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실제 재판에 가까운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모의 국제중재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서울대에서 한번 열리고 그다음에 더 홍콩에서 3월 말에 좀 더 큰 규모의 대회가 열려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일 그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는지는 잊어버린 채로 그 일상적인 그 공부에 되게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제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꿈에 대해서 스스로 좀 환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게 외국에서 살다 온 건지 살다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현진 성격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되게 모든 것에 많이 열려 있는 성격이고 그리고 되게 성격도 밝아서 정말 지내기에 정말 편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So, although the proof of payment is something that is eventually required by CMC-CBC, was initiated. 뚜렷한 꿈과 목표의식,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은 하나같이 구체적인데요.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힘든 도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36살에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가 되었으면 해요. 저의 그런 외국에서의 경험이나 그리고 로스쿨에서 배운 경험 그리고 그때까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중재에 참여하면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현진 씨가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 우리나라를 위한 유능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법학을 수년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수천 개의 법을 모두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때마다 일일이 법전을 펼쳐보며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은 더 이상 무거운 법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법령들을 모아놓은 어플인데 이 어플을 보면서 그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평소에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이와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항상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항상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어떻게든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로스쿨 재학생들이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을 개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송유진 학생이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로스쿨 학생이 되고 직접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스마트폰 법전들이 로스쿨생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가장 환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자와 한글이 바로바로 전환되어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단순히 로스쿨 학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IT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제가 원하는 어플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플을 개발해서 주목받은 유진 씨는 2015년에 로스쿨에 입학한 재학생이기도 하지만 IT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한 CEO이기도 합니다. 유진 씨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지만 IT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때 정보통신 분야의 수업을 들어왔고 창업까지 하게 됐는데요. 2010년에 유진 씨가 창업한 이 회사는 현재 직원 7명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생각보다 좀 자상한 편이세요. 말할 때 좀 냉철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가끔씩 이제 아침에 커피도 직접 내려주시고 또 회의할 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으셔서 마케터를 하는 입장으로서 좀 아이디어 부분에서 도움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온종일 회사 업무에 몰두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로스쿨 학생으로 돌아가 오직 공부에만 매달립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군 생활을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는 연금 심사 업무였는데 유족연금이나 상위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의 이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법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법원에서 분쟁을 해도 결국에는 법에 대한 부진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결국 패소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송파구에서 있었던 세 모녀의 자살 사건도 법을 몰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로스쿨로에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초기에는 100명 중에 5등을 할 정도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유진 씨. 지금은 회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공부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변호사가 되겠다는 유진 씨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도 3년 정도 준비해 봤는데 그때는 그 어려운 공부를 혼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많이 끊기게 되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면은 로스쿨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유진 씨처럼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로스쿨에 도전하는 사례는 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진 씨와 같은 경험 많은 인재를 그 분야의 전문 변호인으로 키우는 것이 로스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문 법조인 시대, 엘리트 법조인 시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법조인 시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을 때 나와 이야기가 통하고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엘리트 법조인 시대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언어가 달랐어요. 눈높이가 달랐어요. 이제는 재판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히 얘기했을 때 내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 법권 시대에서 이제 로스쿨 시대의 시민과 함께하는 법조인 시대로 바뀌는 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 라고 하는 청구를 했을 때 나는 빌릴 사실 없다? 법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유진 씨.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유진 씨는 힘들지만 두 가지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제가 IT 업계에서 경험한 역량과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익혀가게 될 역량을 결합해서 그러한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유진 씨가 IT 산업의 경력을 잘 살려 누구나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조계 대중화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배출된 변호사는 약 9,000명에 달합니다. 3년간의 전문 법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시킨다는 로스쿨 취지대로 과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활약을 펼치고 있을까요? 로스쿨 3년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법조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은 그 후에 대형 로펌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대한민국 4대 로펌이라 불리는 곳에서 근무하는 정성원 변호사는 한양대 로스쿨 5기 출신입니다. 로스쿨 과정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 외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학기와 학기 사이에 있는 방학 기간에는 로펌, 검찰, 법원,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지금의 저희 법인에서 설명회를 왔고 그 설명회를 보고 나서 이제 이력서를 내서 2학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무 수습을 했습니다. 실무 수습하면서 실제로 변호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볼 수 있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운 좋게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사범대학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던 그가 로스쿨에 오게 된 계기는 실제 그의 삶에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졸업 후에 행정고시 준비를 했었는데요. 고시 공부하는 중간에 저희 집안에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잠깐 공부를 멈추고 법대 도서관에서 이제 법학서적들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집안 가족들은 좀 포기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법학서적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한번 다퉈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제가 먼저 가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법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변호사라는 꿈을 이뤄냈지만 로스쿨 제도가 없었더라면 그가 선뜻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행정고시 생활을 접고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짜여져 있는 교육 과정을 동기들과 함께 따라가다 보면은 꽤 높은 확률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심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갖춰진 제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근로수당에 대해서 정성환 변호사는 현재 로펌 노동팀에서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학부 재학 당시 기업의 인재개발원에서 인턴 근무를 할 만큼 HR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어느 조직이든 인사노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동법 분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은 업무와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짧은 시간 내에 일을 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정성환 변호사는 항상 웃으면서 맡은 일을 제 시간에 해내고 그러면서도 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성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총 82명인데요. 로펌에 근무 중인 전체 변호사 중 약 20%에 가까운 수치로 앞으로도 계속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6년 만에 이뤄낸 정말 놀라운 성과죠. 예, 정성환 변호사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지요. 항상 성실하시고 젠틀하시고 밝으신 세종의 마스코트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로서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능력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성환 변호사는 제가 선배지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현역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변호사로서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성환 변호사의 후배를 위한 조언도 명확합니다. 제가 로스쿨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날 검사로 임관하신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책상에다 붙여놓고 3년 내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상대방과 서로 비교도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믿어줘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후배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정성환 변호사가 대형 로펌의 우수한 중심 인재로 거듭나 후배 로스쿨 재학생들의 많은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또 다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서부경찰서의 김별다비 변호사인데요. 감독님. 네. 이게 사건이 원래 이제 로스쿨 진학할 때부터 그 형사 쪽이랄까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것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로를 이쪽으로 가게 되었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범죄자들을 일선 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자 변호사로서 당당히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별다비 변호사. 그런데 원래 그녀의 꿈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하고 그다음 큐레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미술품 관련된 범죄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 부당, 갑질 같은 걸 겪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미술품 관련 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길을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별다비 변호사는 대학교 때 서양화를 전공하던 순수 미술학도였는데요. 그러다 미술계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어 결국 로스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게 된 지 올해로 3년 차. 의무 수사 기간이 끝나면 그녀가 하고 싶은 미술 분야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몰입할 계획입니다. 김별다비 팀장은 그 노스쿨 출신으로서 그 경찰의 입문, 경감으로 특채로 왔습니다. 그 변호사에서 그 연수원에서 배운 거를 터득해서 수사 업무에 많이 도움을 주고 아주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한 피해자분들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업무 처리도 해주시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고요. 또 젊은 팀장님이신데도 밑에 나이 드신 분들이랑도 잘 화합하고 잘 융화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인천 남부경찰서에는 2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로스쿨 출신입니다. 네, 저희 로스쿨 1기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15로 왔을 때 팀장님으로 계셨고 저희 많은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본청에 업무 지원을 가셔가지고 자리에 안 계시긴 한데 많은 그 도움과 남부서에서 처리할 어려운 사건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동지이자 선배님이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법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팀장님이 아무래도 그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업무가 좀 원활하게 또 신속하고 또 공정하게 또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죠. 그녀는 경찰이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직접 사건을 취조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했다가 취소했다가 우선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들 신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얼굴이 굳어간다는 거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친절하게 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좋은 점은 사실 어려우신 서민분들을 만약에 제가 변호사였다면 돈이 안 된다면 수임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기 때문에 이제 급여도 나오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사건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저에게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비법학과 출신이었던 그녀가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로스쿨 제도가 그녀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죠. 서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가정에 있는 스트레스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팀장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게 다가가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제 원래 미술 전공을 했고 그다음 변호사를 하다가 경찰에 왔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좀 갑질이나 뭐 이런 것들 시달리는 문화예술계의 힘든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을 이제 좋은 쪽으로 좀 법적 조언을 주는 그런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별다비 변호사가 문화예술계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경찰관이자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 아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로스쿨 시대가 열렸습니다.